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언제 행복을 느끼시나요? 물론 돈을 많이 벌고 큰 성공을 거두는 것도 행복입니다마는 진짜 행복해지려면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이고요. 잠을 잘 자는 것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밥을 언제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행복이고요. 더구나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소중한 행복입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일상적인 행복을 맛보기 시작하면 언제나 수시로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일상 속에서 작지만 큰 행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첫 곡은 더 클래식이 불러줍니다. 소소한 행복.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의 편지 손님,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행복하세요? 네, 뭐 일을 하거나 뭐 가족과 함께 할 때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진짜 행복이죠. 네. 네. 행복이 보통 정말 커다랗고 거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네. 우리 일상 속에 아주 가까운 것에 네. 소소하고 작은 행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앞서 이 동포들은 어느 때 행복을 느끼냐, 이런 물음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동포분이, 그 중국 동포분이 H2 이 방문 취업제로 네네. 지금 근로자로 있으면서 이 짤막하게 썼던 시가 있어서 제가 뭐 그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야, 동포들이 정말 이런 때에서 행복을 느끼겠구나. 예. 보면은 이 건축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친 이 삭신이 미치도록 이 고향이 그리울 때 이름도 성도 H2인 나는 중국 식품 가게로 달려간다. 그러니까 주제 중국 식품에, 우리 중국 동포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중국 네. 식품점 있잖아요. 많죠. 그 중국 식품점에 가면 뭐 먹을 것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뭐 아내 생각도 나고, 네. 어머니 생각도 나고, 네. 이 가족 생각도 나고, 그런 게 뭐랄까 중국 식품 가게를 통해서 갈 때마다 행복을 느낀다, 뭐 이런 시였습니다. 네. 네. 그럼 거기 가면 이제 우리 고향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네.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그리운 고향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셨는데, 이름이 H2라고 한 식기는 참 가슴이 찡합니다. 그래서 뭐 동포들이 또 행복을 느낄 때가 어떠냐, 제가 볼 때는 네. 바라던 동포 정책이 나올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새해 맞이하면서 네. 동포들이 반가워할 정책, 이미 뭐 시행되고 있는 거지만은 네. 새해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반가운 정책은 H2로 있는 분들은 네. 이제 3년이나 4년 10개월 있으면 만기가 되면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네. 한국에 있으면은 뭐 일도 못 하게끔 하고 그랬는데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채로 만료되고 취업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1년 더 취업 활동할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게. 정부가 이렇게 직권으로 연장을 해줬다는 소식이 있고, 네. 그리고 1월 3일부터는 한국에 이 동포 자녀들이 한 2만 명 정도 된대요. 네.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네네. 이 2만 명 되는 자녀들이 보통 부모님들이 초청을 해서 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나 아니면은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부모님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F-1로 방문 동거 비자로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체류 자격이 만료가 되면 아이들도 공부를 하다가 똑같이 또 들어가야 돼요. 아, 예, 좀 불편함도 있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동포 자녀들한테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다 부여를 해준다. 네. 그렇게 해서 뭐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그러면은 또 국내에서 취업 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뭐 그런 정책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동포들이 상당히 행복해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그럼요. 네. 네. 사실 이런 것들이 동포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약간의 걸림돌 같은 네. 뭐 작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뭐 방문 취업 동포들도 사실 갔다가 한 달 후면은 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부여받고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은 나갔다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뭐 벌써 중국 같은 경우는 한번 나가면은 격리하는 데만 네, 뭐 한 달씩 그러니까요. 하니까. 네. 그러니까 나가기가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나간다는 거는 네. 뭐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국내에 그냥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체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법무부가 이런 현실적으로 동포들에게 이런 뭐 한국 사회에서도 필요한 부분도 있죠. 동포들의 노동력도 필요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또 뭐 동포들이 또 그런 쪽의 불편함을 지금 코로나19 특수 상황에 맞게끔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이런 정책도 나왔고 어쨌든 동포 자녀들한테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 준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 일선에서 있는 동포 자녀에 대한 그런 인식도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네. 사실 그 계속 공부를 하려면 꾸준히 같은 지역에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부하다 말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야 돼. 네. 뭐 그러다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학습권을 좀 보장도 해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는 재외동포 사회에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이제 적극적 포용을 한다. 네. 그런 취지도 있고 어쨌든 그 정서적으로 아주 예민한 때가 이제 이 초중고 학생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얘네 동포 비자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동포구나 하는 어떤 그런 정서도 느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새해부터 우리 동포 여러분께는 참 커다란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도 사실 네, 이 비자 기간이 다 만료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네. 이제 뭐 걱정 없이 한 1년 정도는 네, 또 열심히 일하실 수 있고 네, 네. 가족과 함께 지내실 수 있으니까 2022년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봉녀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지기라는 사연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내 나이 중년을 넘어 인생의 막장에 들어서면서 친구들이 많이 그립고 주위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우리 곁을 떠나서 외로울 때 친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돈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곤 합니다. 나에게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면서 40여 년의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 보석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1979년 나와 친구는 현성 고중 대학 입시 보습반에서 근 6개월간 공부를 하면서 좋은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연변 재무학교에서 운명적으로 만나 근 3년 동안 우리는 한 그릇 밥을 먹고 한 침상에서 자고 공부하면서 뜻깊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2002년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재난의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와 남편의 사업상의 실현, 그리고 딸애의 대학 입시 등 정말로 큰 문턱을 넘어야 하는 시점에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두 분이 한 달 간격으로 암 말기 진단을 받으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친구는 소고기 조림과 반찬을 해서 병원으로 날랐고 휴식일과 밤 시간을 이용해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니의 간병을 도와주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신 후 내가 피로에 쌓여서 몸져 눕자 나를 데리고 연변병원으로 가서 자기 돈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고 약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내가 천진에서 호텔을 오픈했었는데 내가 임대한 건물이 위법 건축물이라서 영업 중지 통지가 내려지면서 나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전화로 나를 위안하면서 곤란한 시기를 넘기자면 자금이 수요된다고 인민폐 5만 원을 보내주면서 사양하는 나한테 꼭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이 돈과 친구의 응원에 힘입어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나는 호텔을 접고 서울의 모 병원에서 간병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한국에 거주하던 나의 친구는 생필품과 한화 2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 일요일이면 남편과 함께 돼지고기며 멸치볶음이며 고추장이며 갖가지 밑반찬을 해가지고 딸을 생각하는 엄마처럼 알뜰살뜰 보살펴 주었습니다. 우리 둘이 걸어온 우정의 길은 이미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친구의 소행을 보면서 남은 여생을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함께 웃고 울며 수십 년을 같이 해온 좋은 친구가 있어서 마냥 행복합니다. 친구야, 고마워. 우리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함께 하자. 진짜 이런 친구 쉽지 않아요. 네. 네. 김봉녀. 네. 뭐 이제 60대가 들어가셨으니까 그렇죠.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별을 하게 된 친구들도 있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지난해 10월 달인가요? 참 작가 같은 친구를 잃었거든요. 네. 그 친구는 전라남도 순천이 고향인데 네. 저하고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 네. 또 한솥밥을 먹고 뭐 같이 잠도 자고 네. 우리 김봉녀의 친구와 같이 네네네. 그리고 같이 군대 생활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고 이 친구는 고향 가서 영어 학원을 하는데 건강하는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심전지인가요? 네네네.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그때만 해도 뭐 우리가 50대 초반이니까 너무 일찍. 네 아이들도 셋이나 되고 네. 그냥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동생분이 전화를 줬는데 네. 동생분이 내 친구하고 목소리가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반갑게 받았는데 네. 저는 동생분입니다 하면서 전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친구를 참 이렇게 됐는데 네, 50대 들어서 저도 그런 거를 느끼는데 60대 들으면 정말 같이 학창 시절을 지냈던 친구들이 그렇죠. 서서히 이렇게 좀 사별도 하기도 하고 가까이서 이런 아픈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40년 동안 정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네. 친구가 있다는 게 참 보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울 때마다 네. 봉녀 씨의 친구분이 진짜 물심양면으로 얼마나 살뜰하게 보살폈는지 네. 편지 속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시어머님, 시아버님 간병도 함께 해주고 네. 어렵고 힘들 때 돈도 주고 네. 밑반찬 갖다 주고 세상에. 네. 정말 고마운 친구네요. 우리가 보통 살면서 네. 이런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중병으로 오랫동안 병원에 있게 되면 일도 잘 안 잡히고 그럴 때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또
그때가 아주 제일 낭패를 볼 때도 힘들죠. 있고 네. 그렇잖아요. 저도 뭐 사업까지는 아니지만은 한번 크게 이렇게 사기도 당해보고 네.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때 되면은 결국은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야, 나 요거만 좀만 도와줘라. 그러면은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때 또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가 있으면 너무 고맙죠. 그럼요. 근데 네. 그렇게 그런 친구가 없으면은 왠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자신을 좀 들고. 돌아보는 시간이 네. 되기도 하고요. 네. 그 나이가 들수록 정말 소중한 친구 한 두세 명만 내 마음하고 똑같은 친구만 있어도 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복녀 씨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친구분 지금 여기서 이름은 안 밝히셨는데 지금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활동도 네. 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네. 서로 의지가 되면서 얼마나 소중한 친구일까 싶어서 부럽기도 하네요. 그만큼 또 김복녀 씨도 친구한테 그럼요. 잘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인연이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날 이해해주고 이렇게 내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나는 과연 내 친구에게 어떤 친구였나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 있으시죠? 그렇죠. 저도 뭐 중학교 때 뭐 단짝 친구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친구들 네네네. 물론 좀 고향 친구들인데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요즘은 카톡으로 네. 서로 이렇게 하나의 저기로 묶어가지고 단톡방으로 만들어서. 서로 소식도 전하고 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좀 만나서 뭐 식사도 나누고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서 서로 건강 걱정도 해주고 네. 뭐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때 뵈면 뭐 바로 모이기만 하면 야 용필아 하고 그렇죠. 바로 가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불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 친구들 들어가면 그 당시 그 시절로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상당히 격이 없죠. 네. 네. 동포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좋은 친구 많으시죠? 우선 좋은 친구를 가지려면은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될 텐데 나미의 노래 들으면서 한번 친구 얼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친구.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박일호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참새골이란 글인데요. 김용필 대표가 소개해드립니다. 40여 년 전 내가 하향 지식 청년으로 농촌에 가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채호에는 참새골이란 별명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참새골은 기회만 생기면 꼼수를 써서 제 욕심을 채우곤 하였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도 자기가 파놓은 판정에 빠져서 콘줄이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집채호에서는 이 밥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큰 소래에 담아놓은 밥에는 웃살로 넣은 이 밥이 잘 섞이지 않아 덩어리 채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참새골은 이 밥 덩어리를 자기가 먹기 위해서 출입문 쪽을 손짓하며 저 하고 소리쳤습니다.
청년들이 다 그쪽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밥 덩어리를 제껏 숟가락으로 떠다가 입에 넣고는 시치미를 뚝 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의 야근수에 넘어간 줄 알고는 웃음으로 지나쳤습니다. 어렵게 생활하는 연대였기에 우리 집채호에서는 명절을 제외하고는 육류를 먹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느 해 단오명절 저녁에 우리 집채호에서는 닭 몇 마리를 사다가 삶아 먹게 되었습니다. 참새꼴은 닭 머리와 발쪽을 뼈채로 먹을 사람이 없으면 다 자기가 먹겠다면서 자기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잠깐 사이에 큰 소래에 있던 닭고기는 밑창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참새꼴의 밥상 앞에는 먹거리가 두둑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창 먹을 나이인 다른 청년들은 모두가 간에도 기별이 안 갔지만은 별 수 없어서 닭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참새꼴을 쓰겁게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집채호에서는 겨울이면은 거리가 300여 미터나 되는 그런 곳에 샘물을 길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당번을 서는 날 갑자기 참새꼴이 나보고 빨래할 것이 없는가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있다고 하니까 물을 두지게 길어오면서 빨래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을 길어온 후 나는 집채호에 가서 트럼프를 놀다가 점심때에 집에 가서 나의 팬티를 보는 순간 그만 화가 상투미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글쎄 나도 모르게 잠을 자면서 팬티에 그려놓았던 촌 지도가 그대로 있었단 말입니다. 나는 집채호로 달려들어 참새꼴의 목덜미를 잡고 귓밤을 후려치자 참새꼴은 눈물, 콧물을 쥐어짜면서 잘못했다고 빌며 다시 씻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성 청년들이 물을 다 써버려서 참새꼴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 한 지게를 겨우 길어왔습니다. 그날 참새꼴은 도끼눈을 하고 감시하는 내 앞에서 빨래를 깨끗하게 씻게 되었습니다. 본래 약질인 참새꼴은 그날 된 감기에 걸려서 며칠간 앓게 되었습니다. 참새꼴은 링게르까지 맞으며 감기를 떼었을 뿐만 아니라 남을 속이는 고약한 병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박일호 씨가 보내오셨던 참새꼴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그 어떤 일정한 부분에 마을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네. 그 별명이 참새꼴이셨군요. 그러게요. 네. 옛날에 중국에서 이 참새잡이 열풍이 한번 본 적 있었잖아요. 네. 이 모택동 시절에 이 참새가 이 곡식을 다 좋아 먹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저도 그 얘기가 좀 생각났었는데 보니까 참새꼴이 별명이었습니다. 네. 아, 사실 너무 자기 욕심만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 욕심만 챙겨도 보기 좋지는 않잖아요. 약긴 약은 건데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속에 뻔히 보이는 그런 속임수죠.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보니까 이렇게 참새라는 비슷한 친구 별명을 있어요. 있어요. 뭐 참새머리 그러면서 네. 또 별명 중에 이 참새라는 또 별명을 갖게 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학창 시절 되면 꼭 이런 친구는 한두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네. 그 참새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도 있었고 네. 또 허수아비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 허수아비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좀 넉넉하고 네. 오히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 먹고 막 네. 이런 친구였는데 참새란 친구는 정말 여기에 나오는 참새꼴처럼 꼼수를 부려서 혼자 다 뭐 차지하고 먹고 막 이랬던 친구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또 참새가 네. 아주 얕은 수 잘 써가면서 자기 이익만 야글야글 해치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쩌다 한 번은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네.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 양치기 소년처럼 되는 거 아닐까요? 결국은 이 참새꼴 분도 나중에는 그 친구 팬티인가요? 네, 빨래를 해준다고 빨래를 하다가 제대로 안 해놓고. 안 해놔가지고 아주 그냥 된다 혼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김봉녀 씨나 박일호 씨나 그 주변의 친구분들 얘기를 네. 많이 적어 오셨는데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좀 예의도 지키고 네. 배려할 줄 알아야 우정이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또 이렇게 학창 시절에는 근데요 지금 학창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때는 정말 이
그때만 해도 시골이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한 반에 막 4, 50명씩 네, 되기도 네, 네. 하고 지금은 뭐 이렇게 학교 뭐 서울도 이렇게 보니까 반에 뭐 20명 내외 이렇게 네, 한 되더라고요. 20명대 중반 네, 뭐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저희들은 아주 다양한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늘 뭐 그냥 학교 가면은 깔깔대고 웃고 네, 시끌벅적했던. 네, 별명이 또 하나씩 다 있고. 네. 네. 아, 정말 그 지나간 친구들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마 생각나시는 많은 친구분들이 있으실 테고 그중에 그 친구 진짜 좀 얄미웠어 하는 네. 친구도 있고 그 친구 너무 따뜻했었는데 보고 싶다 하는 친구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김지혜가 불러주는 얄미운 사람 들으면서요.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